여러분, 윤석열 첫 대법원 선고가 체포방해 사건에서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건들에서 줄줄이 항소심과 대법 판결이 나올 텐데요.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재판은 오는 7월 말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체가 취소되는 거니까요. 국민의힘도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물어내고 정당 해산에 단초도 되는 것이고요. 잊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 당선 무효형이 가능할지와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해상 가능성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일단 대법원 상고심 하나 나왔죠. 앞으로 남은 재판이 겁나게 많습니다. 먼저 지금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받은 거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 이것도 징역 30년 1심 선고 받았죠. 이거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최병 또 이종섭 호주 도피 이런 것 재판 진행 중인데,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입니다. 이게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 구형을 했는데 다음 주 13일 날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국힘당이 선거비용으로 398억인가 이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명태균 여론조사 건이랑 그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허위사실 이것도 공표. 지금 허위사실 공표니까요. 징역 4년 2년 구형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법원까지 갑니까? 일단 확정이 돼야 되니까. 좀 어떻게 좀 부스터 달아가지고 빨리 안 돼. 그러면 7월 13일, 7월 27일이 빅데이가 되겠네요. 그 여름 휴가 안 가도 시원하겠는데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거니까 오세훈도 7월 22일인가에 지금 곡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동돼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먼저 유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오세훈도 유죄를 주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단 구형한 거 선고 나온 거 이렇게 딱 합쳐보면 일단 무기징역에다가 징역 7년에다가 징역 30년에다가 그다음에 2년 4년 2년 아직 이거는 진행 중이고 다 합하면은 몇 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무기징역이 있는데 뭐 계산하십니까? 우두머리 사건이 사형 선고가 돼야죠. 그렇죠.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을 때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승적으로 했다는 거였는데, 이번 뭐 무인기 침투라든지 일반 이적죄 사건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게 다 드러나고 판결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란 12.3 내란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양형상 더 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형 변경 사유가. 그렇다고 하면은 사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슈크림님 벌금 100만 원 내가 내줄게. 아니, 397억이 걸린 문제. 윤석열이 좋겠네. 벌금 100만 원 내준다는. 영치금이 12억이랍니다. 그러니까요. 뭐. 또 다 빼갔다면서요. 258회에 걸쳐서 다 빼갔대요. 부지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판결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이 사병처럼 부려먹었던 경호처와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특히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시면 당시 관저에 몰려갔던 국힘 의원 45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의 답이 나올 겁니다. 어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재판, 이자들 판결 다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영경 재판장 발언 들어보시죠.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내란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장 집행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참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합디다. 일어나 너 얼마 하면 착착착착 하던데, 김유정 의원님 그게 그렇게 시원했어요? 네, 저는 그냥 7년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경호처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닌데 국민 세금으로 내란 우두머리 감싸고 돌면서 구속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통이 터졌었는데,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경호처장은 4년, 김성훈 더
악질 아닙니까? 거기는 5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통쾌했습니다. 김성우는 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윤석열 한 얘기가 불법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거고, 저는 김건희라는 자가 경호처가 총기 갖고 뭐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맞습니다. 것들을 보면서 법 집행이잖아요. 사법부의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경호처가 총기 갖고 뭐 하냐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이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공권력에 대한 저기도 없습니다만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하고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갈 거. 또 현장에서 또 이런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호처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자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말려도 안 될 판에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만약에 진짜 저때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2심에서는 좀 더 많은 형량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죄질의 뭐 어떤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생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런까지 감안을 해서 양형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혜원 원장님, 우리가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오는 것 가운데 가장 화가 많이 났던 자가 김성훈 같은 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건 있죠. 하필이면 윤석열 때 저 경호처에 들어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짠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공무원도 있지만 김성훈이 하는 것 보면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막 김성훈은 김건희하고 내연의 관계니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런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기존에 볼 수 없던 기괴한 모습들을 다 드러냈고 거기에 김성훈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진 거고, 저는 이 체포영장 집회에 방해하던 과정에서 뭐 차벽 두르고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서 인간 스크럼을 짠 이걸 보면서 이 한 나라의 어떤 경호처라는 것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 왜 전쟁터에서 총알잡이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걸로 썼다는 것에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징역하고 법정 구속이 나온 게 속이 시원하지만 전 한 마음 가져서 한 징역 100년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모든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 고위 간부들이 경호처를 이렇게 희화화시키고 김건희의 사병처럼 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일단 박종준 저자는 뭐 이것저것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김성훈 너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박종준이는 지금도 생각하면 황당한 게 지가 뭐라고 국민 앞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2025년 1월 5일인가 돼요. 나 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민 앞에 담화 발표하는 거는 그때 처음 봤는데, 그걸 다시 보시면 4년도 부족하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 특검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4년, 5년 선고가 나왔는데 전 7년 구형 자체도 상당히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 그래서 좀 항소심에서는 좀 더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양형을 더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자체를 아예 유린했잖아요. 내란을 저질렀고, 헌법 자체도 유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든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총기까지 휴대하면서 아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으면은 정말로 더 크게 번질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촉발을 시켰는데, 너무 4년, 5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저는 4년, 5년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신문 사설을 쭉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법원 선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설도 안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짠가요? 민주당은 장윤기 편에 섰다, 이런 식의 사설이나 써 제끼지 역사적인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최종심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문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 사법적 함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설로 써도 모자랄 판인데 저걸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여전히 최종심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가 사설 안 쓴 이유는 제가 짐작을 해요. 왜? 사설은 역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이렇게 체포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사설을 썼는지 하나 그때 당시 보여드릴게요.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이런 사설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십시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왜 그걸 체포를 하려고 합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고 끌고 나와야, 그리고 조사를 그러면 체포 안 해도 받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숨고 야 총을 들고 가서라도 막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눴던 자 아닙니까? 그걸 법을 집행해서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눈치만 보는 국힘당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가지고 야 이거는 불법이야 막아야 돼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 이놈들 한통속 아닙니까? 이런 거 한통속이 법률 용어로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죠. 네, 맞습니다. 공동정범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체포 방해 분명히 윤석열이가 말했던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확정을 했고, 그리고 경호처도 이제 1심이지만 결과가 나왔고 보나마나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잘못된 윤석열 논리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이것은 위법임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국힘당 의원들 범법행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우리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의 일정을 다 봐줘가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몇 차례의 소환을 계속 불응하고 아예 영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응할 의사가 없다고 확실히 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집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선일보는 저런 사설을 낼 게 아니라 윤석열이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라고 그런 내용의 사설을 냈어야지, 어떻게 공수처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45명이죠. 그중에서 맨 앞에 나와서 떠들었던 자가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그때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주동했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예, 권영. 이렇게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저게 비겁한 얘기인가. 김유정 의원님. 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소신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벌 주려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제 와가지고 말을 탁 바꿔가지고 지가 간디요? 비폭력. 이건 정치 테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일 뿐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입건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테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이 네 사람이 특별히 또 대표적으로 입건이 된 이유가 45명의 의원이 가서 맞고 서 있었습니다만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은 당대표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고 둘 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체포방해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를 제일 잘 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영진, 윤상현 의원도 중진으로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SNS 또는 기자회견 이러면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전선동한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내란 특검에서 이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각하했었어요. 작년 12월에는. 그런데 새롭게 2차 종합특검에서 CCTV도 다 돌려보고 하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주 전에 입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치테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 지키려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는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겁하다. 지금 다음번 전당대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장동혁 다음으로 대표되려고. 그런데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한이 7월 24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서면 답변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에서 판단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참 비겁하다. 여전히 궤변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 계속 듣고 또 듣고 다시 상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냐 막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윤상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영장 집행한 게. 그다음에 김기현은 뭐라 그랬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나경원은 참담하다면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었어요. 자, 그럼 이 정도가 됐으면, 어제 판결이 났으면 역사가 뭘 기록해 놓은 건지 나경원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무너진 게 맞아? 김기현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누가 무너뜨린 거야?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을 안 해요. 왜? 저 인간들 지금 입건됐기 때문에 수사받으니까 아무 찍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그게 또 정치적인 또 의사표시래요. 또 그런 행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익적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이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저런 자들은 사법적으로 의율을 통해서 아예 본인 자체가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정어리 TV를 판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국회의원을 시켜놨더니 내란 수계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게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는 진짜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피선거권 아예 박탈하는 수준의 엄벌이 내려져야 다시는 이런 정치인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을 그래도 응원했던 분들도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진영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소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 전당대회건 공천이건 법질서를 통해서라도 꼭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국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7월은 국힘에게는 매우 잔인한 계절이 될 겁니다. 홍준표의 우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에 술리겠죠. 아예 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지금의 우린 폭군 윤석열에게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노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요. 7월 말에 있을 이 재판 결과를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